자, 오늘은 이 평균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수능날에 1등급을 받으려면 이 겨울방학 때부터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해야 될 거를 다 알려줄 테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려고 노력하시고 해야 되는 것들은 제발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같은 비슷한 성적대의 친구들보다 훨씬 빨리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지금 보통 학원도 막 결정하고 패스 사가지고 어떤 선생님 들을까 막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결국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제가 올해 가르칠 학생들한테 다 해줄 얘기고 저는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반드시 올해 수능 1등급 만들어 줄 겁니다. 그니까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들어보시고 만약에 해봤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너무 다행인 거고, 근데 만약에 했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이 영상에 막 악플을 다셔도 좋아요. 그만큼 간절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선 여러분들이 흔하게 하는 착각과 이 잘못 공부해가지고 막 망하는 테크트리가 있어. 그걸 한번 얘기를 해줄 테니까 제발 이걸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요것만 안 해도 우리 절반 이상은 성공이다. 자, 우선은 5등급, 한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제발 이걸 먼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뭐냐면, 점수가 차근차근 점수가 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기본 개념에서 뭐 실전 개념, 뭐 기출 분석, 뭐 이렇게 커리큘럼이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쵸? 이거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계단을 이렇게 그려. 내가 4등급 정도 되는데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갈 거야. 근데 여기선 내가 개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기본 개념 수업을 들어야지. 듣다가 이제 한 센 정도도 해볼만 할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실전 개념을 좀 들어도 될 것 같아. 하다가 이제 엔젤을 좀 들어볼까? EBS 좀 해볼까? 그 다음에 실무를 하면 내가 이제 한 5등급 정도, 4등급 정도인데 3, 1 이렇게 오르겠지? 라고 착각하는 거야. 절대 안 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요. 오르는데 이 수능 수학의 본질을 좀 알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한 칸씩 올라가게 아니라 훨씬 더 빠르게 오르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시면 제가 올해 가르쳤던 친구 중에서 9월 5등급에서 이제 수능날 2등급 찍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별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해왔다가 이때 터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성적이 오르냐? 이런 거라고. 마치 지수함수처럼 이렇게 튀어오른다고요. 이 순간에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분명히 계속 가다가 오르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따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잘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개념인가? 뭐 실전 개념을 할까요? 이거를 미친 듯이 들어. 막 하루에 뭐 3개씩. 이렇게 들으면은 뭐 2달이면 완성하겠는데? 이러면서 새로운 지식을 늘리는데 아주 집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애매한 3, 4등급, 5등급 친구들이 개념을 한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엔 이제 실전 개념이지. 수능에 맞춰진 실전 개념을 들어야 내가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아 하면서 강의를 미친 듯이 들어. 그러니까 문제로 양치기 하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 양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기 싫은데 이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3월 모의고사 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 깨닫습니다. 이거 내가 강의는 들었는데 뭔가 체화는 안 된 것 같고 문제를 풀어도 똑같은 것 같고 이런 순간들이 온다고 분명히. 그래놓고선 3월 달에 다른 커리큘럼을 또 타버려요. 또 강의를 들어. 완전 망하는 케이스야. 알겠죠? 이건 이따가 제가 문제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최근 2개년 수능 문제를 보면 본인이 실전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 애초에 실전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끔 내질 않는다고요. 절대로. 오히려 배운 게 많아져가지고 내가 배운 것 중에서 뭘 써먹어야 될지 그 선택하는데 오래 걸려. 그게 문제를 푸는 원칙이 없어서 그래. 조건을 대하는 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 근데 그런 것들 다 제껴놓고 문제 푸는 법은 보지도 않고 그냥 개념만 들이붓는 거야.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면요. 내가 영어로 한번 비유를 해줘 볼게. 1등급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영단어가 뭐 몇 개라고 해볼까요? 한 5,000개라고 쳐보자. 근데 이 5,000개를 내가 외워도 영어의 어떤 문장을 해석하지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렇게 영어 단어를 한 2만 개를 외워. 왜? 내가 뭔가 이 구조를 읽지 못해도 단어로 양치기를 해놓으면 해석이 되겠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문도 없이 그냥 단어만 주구장창 한 2만 개를 외우는 거야. 영어 단어를 2만 개를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는 5,000개를 외우더라도 약간 예문이랑 같이 외우는 게 좋지 않나요? 똑같은 거라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개념의 양만 이렇게 늘린 거야. 그러면 개념도 내가 빵을 늘려놨고 문제도 다 외웠어. 그럼 새로운 문제가 풀릴까? 절대 안 풀린다고. 낯선 문제는 손도 못 건드린다고. 왜? 문제를 푸는 원칙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걸 공부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제가 딱 하나만 더 겨울방학 때 하면 안 되는 잘못된 공부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 세 번째, 무지성 센이야. 봐봐. 센의 문제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무지성이 핵심이에요. 무지성. 그러니까 물론 뭐 기본적인 유형도 모르겠고 내가 문제 풀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럼 해보는 것도 괜찮아. 괜찮은데 문제를 푸는 원칙을 배우지 않고 그냥 개념 딱 하나 알면 풀리는 그 문제를 계속 기계적으로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사전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이 사고력이 길러질 기회가 아예 없어요. 3월, 4월, 5월에 그걸 하려고 하면 이미 늦다고. 이미 지금 심장 쿵쾅거린다고. 왜? 곧 있으면 6월 모의고사니까. 그니까 1월, 2월에는요. 무지성 양치기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생각하고 설계하고 그 푸는 원칙이 뭐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걸 공부해야 된다고. 아, 나 피지컬 늘려야지. 자, 센 가자. 하루에 100개씩 푼다. 이게 하나도 의미가 없단 얘기야. 이게 내가 자꾸 말로만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 봐봐요. 이 문제 자꾸 내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올해 수능 20번 문제인데 거의 정답률이 10%도 안 돼요. 근데 문제를 보면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뭔가 복잡해 보여. 이건 뭐야? 이러면서 애들이 막 당황해하고 못 풀었던 문제라고.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사고력이 있어야 돼. 수학적 사고력이요.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잘못 푸냐면 3점짜리 문제를 풀듯이 이렇게 푼다고. 지수함수하고 요놈이네. 아, 우선 그려보자. 그럼 얘 만나는 점이니까 K가 이건데. 아, 어쩌라는 거지? fx인데. 아, 이거 합성함수 뭐야 이거. 아, 모르겠는데. 야, 이거 겁나 복잡하다. 이거 뭐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역함수인가? 이러고 있다고. 이걸 역함수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막 누군가가 알려주고 있으면 그 친구 쌩까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한다고. 이걸 구하라고 하네? 이걸 왜 구하라고 했지? 그럼 내가 뭘 알아야 될까? 아, K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얘가 나름 복잡하니까 뭔가 K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려나? 그러면 K에 대한 뭔가 식이 필요할까? 상상하고 예상하고 문제의 조건을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지수함수하고 Y는 X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가 X가 K래. 그럼 얘만 끊어놓고 보면 얘를 아까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가 K라고 했잖아. 맞죠? 근데 그게 필요하냐 이거야 지금. 모르지. 모르니까 구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보고 나서 얘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야, 이거 만나는 점의 X좌표가 K니까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K값을 그냥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러면 5분의 1에다가 얼마? K-세제곱은 얼마다? K 이렇게. 그럼 이걸 보고 얘랑 연결을 못한다? 이런 바보라고. 다 할 줄 알잖아. 왜요? 이거 전개해보면 이걸 보고 얘를 못 본다? 이러면 안 되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게 내가 얘기하는 문제를 푸는 원칙이에요. 아주 매우 일부긴 한데 이런 것들을 3점짜리 문제를 풀 때부터 연습을 해둬야지. 3점짜리는 그냥 센 풀듯이 막 무지성으로 풀다가 4점짜리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에 오니까 생각을 그때부터 하려고 한다? 절대 못한다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안 해도 제 생각에는 진짜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발 실전 개념 무지성 강의 듣기 하지 말자. 제발 부탁이다. 하루에 2~3강 들으면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제발 무지성 쎄는 하지 맙시다. 제발. 이걸 많이 해서 피지컬을 늘리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5등급 이하면 하세요. 근데 이 3, 4등급 되는 친구들이 다시 한번 뭐 계산을 연습한다 뭐 한다 하면서 요걸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4점짜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수학적인 사고력을 늘려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될지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건 바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냐면 바로 기출분석이에요. 이건 강의를 들으세요. 제발. 강의를 듣고 복습하고 체화하는 데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맞는지 제발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봐봐요. 이런 거예요. 기출 문제라고 하면 막 어려운 문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고 3점짜리여도 되고 4점짜리 쉬운 것도 괜찮아. 여기에서부터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개념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 알고 있는 개념을 뭐 할 생각을 해야 돼? 적용할 생각을 해야 돼. 개념을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써서 문제를 푸는 걸 배워야 된다고. 그리고 기출을 공부하다 보면 원칙이 있어요.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원칙과 이 조건을 보는 태도가 있어. 근데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해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본인의 것으로 복습하고 체화를 먼저 하세요. 제발. 인강을 듣고 시청할 때는 당연히 성적이 오르고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된다고 느끼는 거지 내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내 뇌에 입력시키는 게 끝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강의를 한 1만큼 들었다면 복습과 체화 시간은 한 3~4배 정도 더 해야 돼. 오케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순간이 생기냐면 내가 어떠한 단원에서 부족한 개념이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 이걸 메꾸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이 평가원 기출 문제를 풀 건데 내가 피지컬도 쌓아놨고 개념도 완벽해진 상태에서 기출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출 문제를 풀어요. 풀면서 내가 부족한 단원의 개념이 보인다고. 그걸 본인이 과거에 공부했던 기본 개념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거기에 있는 교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보면서 병행을 하시라고. 여기서 대단한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야. 교과서 수준에 있는 개념이면 충분하다고. 근데 그 기본 개념을 쓸 줄을 몰라서 그걸 실전 개념으로 채운다? 그런다고 실력이 오르지 않는다고요. 그럼 제가 문제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 근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5%도 안 됐어. 문제가 좀 가벼워 보이는 것 치고 매우 많이 틀렸죠.
그렇다고 조건이 복잡해? 그러지도 않아. 오히려 이 문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낯선 문제예요. 그럼 낯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건데 이 문제를 푸는 단 하나의 원칙을 이용해서 나 같으면 요거부터 볼 거야. F'3을 구하라고 하네? 근데 최고차인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야. 그러면 F'x는 뭐죠? 3x의 제곱 이런 느낌 아닌가? 맞죠? 그러면 여기를 그냥 써봐. 야 이거 뭐야? 미지수 두 개만 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거야. 아니면 야, F'3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F'3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부터 출발할 것 같아. 왜? 이 문제가 설계가 야무지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향대로 내가 문제를 풀 거라면 야 이거 A하고 B를 구하려면 이 조건 가지고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풀려면 아 이 모양을 여기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조건 가지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해요? 두 개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등식을 어떻게 두 개를 만들지? F'에 대한 등식을 두 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지금 fx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물론 이 방식대로 풀면 조금 힘들어져. 왜냐면 이 모양을 여기서 만들긴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의 어떤 원칙을 갖고 이 조건을 대하는 태도를 정립시켜야 되는데 자꾸 어떤 암기해야 될 것들만 늘려가는 거야. 아 이거는 당연히 야 등식이니까 이게 똑같은 거지 이렇게 자꾸 결과론적인 암기만 한다고. 그래놓고선 아 저것만 알면 문제 풀 수 있었는데 이런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리하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기출분석 강의를 제발 들으시고 제발 복습과 뭐에 체화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시고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를 피드백을 요청하라 이거야. 뭐 어떤 강사분이 됐든 강사분의 뭐 조교가 됐든 근데 여기 안에서 어떤 걸 얻어가셔야 된다고? 당연히 이 문제 푸는 원칙을 조금 잡아가야 된다고.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요 문제가 이러쿵 저러쿵 막 중구난방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쁘게 풀려요. 그 예쁘게 풀리는 과정이 똑같아. 정말로.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1등급은 진짜 금방 갑니다. 정말이에요. 그걸 훈련해줄 기출 강의를 들으시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서 선생님 저 개념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채우면 되지. 병행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좋을지 강의 추천을 좀 해주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제가 인강을 듣는 게 없어요. 들어본 것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제가 뭐 인강 추천하기는 조금 힘들고 진짜 과장이 아니라 저는 제 수업이 나름 진짜 기출 강의에서는 이 탑티어라고 진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뭘 강조했죠?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원칙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조건을 대하는 태도를 강조했어요. 그 과정 안에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논리에 비약이 없도록 풀게끔 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 과정이 사후적인 게 아니라 당연하게 내가 배웠던 개념을 써버리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 그 과정을 저는 다 알려주는 수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 기출 수업 조금 추천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뭐 이거는 한번 유튜브 안에서의 영상들을 좀 보시고 이분 좀 괜찮은데? 이렇게 기출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상담을 해주셔도 저는 진짜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었죠? 피드백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었지. 내가 지금 공부하는 그 방향이 배운 대로 잘 하고 있는지 그 확인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 피드백을 제가 다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방학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정말 자신있게 저는 제 수업을 추천해드려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껴지면 다 환불해드립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진짜 4등급 정도 되는데 이 수능날에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 겨울방학 때 무슨 공부해야 되냐 이 부분을 집요하게 한번 파본 것 같은데 나름의 좀 깨달음이나 아니면 정말 이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이 생각이 좀 바뀐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실전 개념도 좋고요. 뭐 기본 개념, 뭐 센 다 좋은데 그게 본인에게 맞고 필요한 건지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뭔가 생각하기 어렵다. 좀 더 저 커리큘럼 좀 자세히 짜달라 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보세요. 제가 답변 다 성실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